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역량 아직 검증 미결. 어저께 언론 뉴스를 통한 것을 장문의 그 뉴스를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너무 길고 뭔 얘기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가 역시 도표를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라고 코티피라고 명명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도했겠죠. 그래서 1994년 합참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평시연합훈련 권한위임상 해가지고 코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6개 항목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 6개가 연합작전 계획 수립, 교리 발전, 훈련 연습의 기획과 시행, 정보관리, 지휘통제 통신, C4-1, 상호 운영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훈련 연습의 기획과 시행 역량이 제대로 훈련이 우리도 연습을 못했다. 역량을 그렇게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3가지 단계로 넘기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작전 운영 능력을 IOC라고 그러고 완전 운영 능력을 FOC라고 그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FMC라고 그러는데 F면은 글쎄요, 그 파이널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원문을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 운영 능력 상태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지만은 한미 국방장관 검증선언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합의가 또 됐다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참대 미래연합사령부의 기형적인 이원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미래연합사령부의 그 대빵은 한국군 장성이 맞는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바뀐 게 뭐냐? 실전 능력이나 이런 거는 그 부사령관이 다 해먹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군사주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존심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프리덤 오브 쉴드, 자유의 방패 훈련, 우리말로는 을지연습이라고 그러죠. 소극적 정보가 전작권은 빨리 넘겨라.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하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매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를 봅시다.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연습을 해도 나가서 펑펑 얻어 터지기 바쁜데 뭔 연습도 게을리하면서 무슨 전작권 내놔라 이따위 개똥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우린 해적 같다. 선박납포의 수익성 높은 사업 자랑. 정유경 한겨레.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를 우회하려던 선박을 미 해군이 납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해군은 엔진을 멈추게 하고 선박 위로 내려와 장악했다. 배도 화물도 석유도 모두 차지했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우리는 해적 같다고 말했다.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자. 그런데
해적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절대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겠다면 막는 거다. 뺏으려면 뺏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일부 이란 연계 선박이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들만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공해를 역봉쇄해서 이란 연계 선박들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맞받았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기준 선박 45척의 항로를 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머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나는 트럼프는 뉴캐러비언의 해적이라고 말했거늘 식민지 대항해 시대의 해적 아닌 유럽의 나라가 한 놈도 그게 나라 이름으로 했지 다 해적들 아니에요. 해적들끼리 서로 그 싸움질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1대1로에 의한 타국 항구 뺏기 등도 해적질 아니냐.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한겨레 기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으네요. 남중국해에서도 그 주인이 없는 땅 지들이 뭐 해가지고 우리 땅 해가지고 뺏어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과 세계를 재편하는 트럼프 이층군 TV 이미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2026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그 첫 번째 수초가 마두로 잡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석유 유통 구조에 편입시킨 거. 두 번째로는 그 이란을 그 친 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랐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방위 협력을 하는 계약을 그 4월 13일 날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은 말라카 해협도 여기 봉쇄를 한다. 싱가포르 있는 쪽.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말라카 해협으로 못 오면은 중국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그 파키스탄 뭐 이런 데로 갔다. 그러면은 파키스탄하고 무슨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중국 서부에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국경 분쟁 이런 거를 또 일으키고 있죠. 미얀마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그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개발 성공한 그것이 좀 일부 들어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수틀리면은 한국이 미국하고 안 좋으면은 미얀마 파이프라인도 좀 곤란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국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나코하고 그 모로코하고 방위협력도 체결했다. 여기 그 지브롤터 해협이 또 이 해협이나 마찬가지죠. 스페인 애들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모로코하고 방위협력을 해서 필요하면은 미국이 또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지중해를.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캐리비안의 해적이야. 우리 해상을 우리가 다 장악해서 해먹을 거야. 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을 재편하는데 한국 그 주한 미국 대사를 미셸 박이라고 반중 정치인을 대사로 외교관 출신 아닌 사람 정치인 출신을 했답니다. 이 부치는 그 이북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치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미군 수지원 거점으로 미군수 지원 거점으로 인도태 지역 역할을 강화하겠다.
병참기지화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달러를 찍어내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웬걸 달러 가치는 거꾸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한국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친미 매국 노조 세력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비약하는 K방산에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국제신문 2026년 4월 9일자를 소개를 했고요. 실전서 증명된 K방산 글로벌 빅4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 천공을 쏘아 올리는 그런 사진을 조선일보가 게재한 걸 소개했습니다. 하나가 대표적 방위 산업인데 좌파들이 슬슬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후계자를 간섭하겠다. 노조는 미국의 간첩 집단이다. 한국에서 잘 나가면 노조가 회방한다. 노조는 친미파다. 노조는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 무기시장을 지배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이 갑자기 크니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세계적으로 호환성이 부족하다. 같은 무기체계인 한국 무기가 인기를 끌면 미국이 곤란해하는 것이다.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가 들어가니 미국이 못 팔아먹게 된 것이다. 이걸 노조가 앞장서서 견제의 앞잡이가 된다. 한국에는 국익파가 없다. 좌우 모두 친미 친중 4대주의자들이다. 좌나우나 자식들 모두 미국 국적을 갖는다. 똥탕철하는 노조들. K방산 날개단이 하나 미 차세대 미사일 ARES 참여. 국가안보와 가문의 영광 사이 K방산 블랙홀된 하나.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과 사기업의 독점이라는 딜레마. 한국 정치 바닥에 한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은 없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면 충돌. 객관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삐졌다는 것이다. 양쪽을 다 봐라. 좌우. 이란 전쟁의 수혜자는 한국이다. 이것이 사실 까는 얘기다. 이스라엘이 한국이 이란 전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나라라고 뉴스를 냈다는데 그것의 속은 뜻은 한국 방위산업에 손을 보겠다는 뜻이다. 세계 무기 수출 3위가 이스라엘이고 4위가 한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노조들이 공화당 쪽일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 쪽으로 인맥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 가상자산업계 크레디티 법안 지지,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절충, 홍하나 지디넷 코리아 5월 3일. 잘 모르는 분야지만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크레디티 법안 절충안에 대해 업계가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가상자산 전문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 속한 블록체인 협회는 최근 상원이 발표한 절충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톰 틸리스와 안젤라 알스브룩스가 제시한 절충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잔액에 대해 은행 예금과 경제적 기능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이자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질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연계된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법 시행 후 1년 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 협회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전이라며 명확한 법적 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인재와 자본, 혁신 기업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달러로 나중에 대체돼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화폐 거래로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지금 느끼고는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한 LG생활건강 이선주호 첫 상과. 톡이 이거 참 이거 무음으로 좀 해놔야 되겠어요. 김가영 블로터 5월 3일 LG생활건강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선주 대표가 추진해온 브랜드 재정비와 북미 중심 글로벌 전략이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3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5,766억 원, 영업이익은 1,07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1%, 24.3% 감소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수익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됐는데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일본 등으로 해외 사업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렇게 이제 뉴스 기사들은 이렇게 이제 서술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뭔 얘기냐? 그러니까 표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저처럼 영업이익이 매출이 7%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78억 원 났는데 그 전년도 4분기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이지만 2025년도 1분기에 대해서는 24.3%가 내려갔습니다. 계속 지금 매출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 수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 4분기 거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뭐 흑자 전환했다 해가지고 이건 언론 플레이 같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금 생활건강하고 화장품,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은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거로 봐야 되겠죠. 화장품이란 게 계절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활건강 그 품도 그렇고 북미 성장세 환경 중국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 이런 건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라. 왜냐하면 미국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미국이 캐나다도 먹고 쿠바도 먹고 그럴 것이다. 멕시코는 안 먹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 사장은 이정혜 씨라고 여성 CEO였습니다. 1963년생 2대를 나왔고 임기 말은 3월 28일인데 2026년 거의 한 5개월 전에 6개월 남겨놓고 퇴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선주라고 1970년생 그러면은 한 57세 이건 좀 나이도 꽤 드신 분이네. 카브코리아 대표이사도 했고 테라로사 커피 CEO도 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LG생활건강에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에 뭔가 그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이정혜 씨는 LG생활건강 프레시먼트 요게 코카콜라로 대별되는 사업부장을 오래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맞습니다. 나름대로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의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거냐. 대표가 바뀌어도 제 생각에는 매출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어떡할 거냐. 인내의 시효를 보내서 미국 시장 세요를 중국을 끊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LG 시장 미국 시장이다 중국 시장 이거보다도 우리나라의 뒤늦게 시장한 화장품에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이 매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좀 전통적인 영업을 해왔던 LG생활건강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모레를 또 좀 봐야 될 것 같긴 같아요. 중동 리스크 대응 협력 강화 확인 일중한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
ADB 연차 총회 개막, 지지통신경제부 5월 3일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한국의 구윤철 씨인가요?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네요. 요 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본 재무장관이고, 여성이 그 두 번째 여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차관이라고 부총재라고 돼 있네, 재무상. 주도를 좀 일본하고 필리핀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열었답니다. 어쨌든 그 금융위기 시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 골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기능 강화 등으로 뭐 서로들 그렇게 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핵심적인 건 이럴 것 같습니다. 성명에서는 일본이 원유 부족에 시달리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내놓은 100억 달러, 약 1.6조 엔 규모의 금융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은 금융 지원을 해줄 형편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아시아 각국은 원유 등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의존,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등의 석유 관련 제품을 많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원유 조달을 금융면에서 지지해 일본의 물자 확보로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의료 소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동남아에 돈을 대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도 이날 개막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국경을 넘는 전력 공급망이나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에 대해 2035년까지 총액 700억 달러, 약 11조 엔의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 기자회견을 한 재무관 간다 마사토 총재는 열린 강인하고 포섭적인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자 모든 사람의 지속적인 번영에 대한 투자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모여서들 회의하면서 아시아 쪽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또 전력 공급망 이런 거에 서로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이번에 뭐 중국 발언 같은 건 조용히 얘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이 탄핵 사유, 송원석 도둑이 경찰 임명, 공소 취소 특검법 맹폭. 이혜인 조선일보 5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해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자기 사건 공소 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북갑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조이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도 했다. 한동훈이가 시장 상인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네요. 무소속,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경제 착시 속 중기, 자영업자 부실 급증, 골마가는 금융 건전성. 박정현 뉴데일리에서 5월 3일 겉으로 연체율 안정, 고위험 가구 취약 차주 빠르게 증가. 자영업자 LTI 343% 대출 1000조 돌파, 상환 여력 한계. 은행 추정 손실 3조 육박, 부실 금융권으로 전이. 3일 4대 금융그룹이 공개한 팩트북에 따르면 1분기 추정 손실은 작년 동기 2조 8325억 원보다 5.8%, 전분기 2조 5656억 원보다 16.8% 증가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대출 채권은 건전성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구분된다. 이 중 추정 손실은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자산으로 사실상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단계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45만 9천 가구로 1년 새 18.9% 증가했다.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중 비중도 4.0%까지 확대했다. 금리 상승이나 경기 둔화시 곧바로 취약 차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취약 차주도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를 제2금융권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3개월의 밀착 취재, 늑대 가족 이야기. 제가 늑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괜히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늑대의 개를 얘기하는데 이 새끼를 키우는데 먹은 것을 먹고서 새끼한테 와서 이렇게 토해내 가지고 잘 쉽게 먹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사냥에 직접 참석해도 같이 이동하는 성까지 커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리고 전에 어디서 봤지만 맨 뒤에 가는 늑대가 가장 나이 먹은 늑대가 맨 뒤에 간다고도 합니다. 왜냐? 앞을 다 그 뒤에서 꾸고 공격하는 이렇게 자기가 리스크를 안는 거죠. 사양소를 몫을 건고 무리 사양하고 먹은 것을 개원해 새끼를 먹인다. 취재하는 늑대 전문가가 이틀 만에 다 먹어치운 그 사양소 뼈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빼미가 둥지 보호를 위해서 그 낙하비행을 늑대한테 위협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취재한 데가 그 엘즈미어 섬, 그린란드 옆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야생 늑대, 인간하고 왜 이 늑대들이 인간이 친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느끼는 게 있었다 그러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개같이 살지 말고 늑대같이 삽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 뉴스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신보수주의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가야 될 방향은 자주국방 강한 정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 아까 얘기했지만은 넘겨받는다고 자주국방 되는 거 아닙니다. 자유 그 대신 강한 정부가 되는 건 좋은데 자유자본주의 경제를 해라. 너무 규제하지 말라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다 법돌이 새끼들 출신 놈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데 공돌이하고 상돌이 좀 엘리트들이 정치에 좀 나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돌이가 조금 그 밑에서 놀게 해라. 응?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류층을 좀 줄이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